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진희입니다. 올해로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 제 인생은 한 폭의 수채화 같았죠. 잔잔한 물결 같다가도 때로는 거친 폭풍을 만났고 또 어떤 날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움 속에 숨겨져 있던 균열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습니다. 남편 이현빈 씨는 일찍이 사업에 실패해 몸과 마음을 다졌고 그 후로는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남들 다 다니는 학원은커녕 변변한 옷 한 벌 사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아이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 중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이는 바로 제 아들 김성진입니다. 성진이는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영리했습니다. 공부도 곧잘했고 싹싹한 성격 덕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했죠. 저는 성진이가 자랑스러웠고 여성만큼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성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성진이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춘기라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는 시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진이의 변화는 제 예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녀석은 점점 더 차갑고 무뚝뚝해졌습니다. 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일이 잦았고 눈빛에는 저를 향한 짜증과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의 일은 지금도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 생생합니다. 성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아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어깨를 펼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박진희가 자식 농사 잘 지었다며 칭찬이 자자했고 저는 그 칭찬이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이제 제 고생도 끝나는구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에 부풀었죠. 성진이는 몇 년 후 이은경이라는 착하고 예쁜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은경이는 싹싹하고 살가운 성격이라 저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저는 은경이가 며느리로 온 것을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성진이도 은경이를 만나 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안정되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위태로운 모래성 같았습니다. 성진이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에게 무심했습니다. 전화 한 통 제대로 하는 법이 없었고 찾아오는 일도 드물었죠. 그나마 며느리 은경이가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이것저것 챙겨주어 저는 위안을 삼았습니다. 은경이가 오면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고 저는 마치 제 친딸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은경이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늘 웃음꽃 피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은경이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은경이는 그저 괜찮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며느리가 혹시 성진이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저는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속만 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은경이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진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멀쩡한 대기업을 그만두고 무슨 사업이라는 말인가. 그것도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저는 은경이에게, 성진이에게 무슨 사업을 하려는지 물어보라고 다그쳤지만
은경이는 성진이가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바로 성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진아, 너 회사 그만둔다면서?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대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니? 성진이는 한숨을 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은 무슨 생각? 너 아빠처럼 실패할까봐 엄마는 노심초사하는데 너는 엄마 속도 모르고 이러는 거니? 은경이는 울면서 전화했더라. 제 말에 성진이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아빠 얘기를 꺼내? 내가 아빠야? 그리고 은경이가 울긴 뭘 울어. 오버하지 마, 엄마. 성진이의 날 선 목소리에 저는 그만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알던 다정했던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 후로 저는 매일 성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성진이는 제 전화를 피하기 일쑤였고 어쩌다 전화를 받아도 짜증만 냈습니다. 결국 성진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준비하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혈기에 이것저것 버려놓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고 성진이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진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찾아오니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성진이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빛은 절박해 보였습니다. 성진이는 다짜고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성진이도 남편처럼 될까 봐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제 자식이니 제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 모아둔 퇴직금과 전 재산을 털어 성진이에게 건넸습니다. 성진아, 엄마는 내가 잘 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성공해야 한다. 저는 성진이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성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꼭 성공해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진이의 사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아들의 사업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은경이가 저에게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성진이가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었던 아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장 성진이에게 달려가 따져 물었습니다. 성진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빚을 졌다고? 엄마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성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은 이미 다 날린 뒤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성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성진아, 대체 빚이 얼마인데?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말해봐. 성진이는 그제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액수의 빚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다 잃고 이제는 아들까지 큰 빚더미에 앉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성진이의 사업 실패와 빚 소식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진이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저에게 빌려간 돈 외에도 며느리 은경이에게도 몰래 돈을 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은경이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에게까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성진이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경이에게 가서 왜 저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은경이는 울면서 성진이가 제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자기가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은경이의 순진함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아들 때문에 고통받는 며느리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성진이에게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성진아, 너 은경이한테까지 손을 벌렸다고? 너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어떻게 내 아내한테까지 그래? 성진이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제가 알던 성실하고 착한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탐욕과 욕심에 물든 제 자식이 아닌 낯선 사람이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성진이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남편 이현빈 씨는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저는 남편의 병원비와 아들의 빚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며느리 은경이는 매일 저를 찾아와 울었습니다. 은경이도 성진이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은경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 아들 때문에 착한 며느리가 고통받는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성진이가 저와 은경이를 피하기 시작한 것은요. 제 전화는 받지 않았고 집으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성진이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녀석은 저를 모른 척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붙잡고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성진아, 엄마 좀 봐라. 왜 엄마를 피하니? 엄마는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성진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외면하는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등불 그리고 아들의 그림자.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아들은 잠적했습니다. 제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 은경이었습니다. 은경이는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와 남편을 간호했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제 눈에는 은경이가 마치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아버님 간호할게요. 은경이는 지친 기색 없이 저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은경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 때문에 이토록 고통받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니 말입니다. 은경아, 너는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엄마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저는 울면서 은경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경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성진 씨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성진 씨도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희 같이 힘내요. 은경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습니다. 저는 은경이의 도움으로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가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은경이도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성진이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꿈속에서 성진이를 불렀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아들을 만나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며느리 은경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저를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남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게 짐만 지워줬네요. 성진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다 내 탓이요. 그리고 은경이는 좋은 아이야. 잘 보살펴줘요. 남편은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남편의 죽음은 저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성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성진이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진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은경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은경이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은경이의 따뜻한 마음에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경이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은경이와 함께 있으니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의 49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성진이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추모하는 자리에 아들이 오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성진이를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성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진아, 이번 주가 아빠 49제다. 올 수 있으면 와라. 저는 답장이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9제 당일 저는 조용히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경이도 제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남편을 추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성진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성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성진이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성진이는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성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움, 서운함, 그리고 동시에 아들을 향한 안쓰러움까지. 성진이는 울음을 그치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한테도 은경이한테도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성진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성진이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성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니? 너는 이미 엄마의 아들이 아니야. 제 말에 성진이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진이의 눈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다쳐버린 뒤였습니다. 성진이는 그 후로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진이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성진이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전화해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며느리 은경이는 저에게 성진이를 용서해주라고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성진 씨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은경이의 간절한 부탁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진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경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경이는 저를 엄마처럼 보살폈고 저는 은경이에게 의지하며 노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들 성진이의 빈자리였습니다. 저는 가끔씩 성진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진이는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한다고 했습니다. 은경이는 성진이가 많이 변했고 이제는 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성진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경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진이가 이혼 서류를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경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진이가 은경이에게까지 상처를 주다니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은경이에게 성진이와 이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은경아, 너는 성진이에게 묶여 살 필요 없어.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은경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성진 씨를 아직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성진 씨를 버리면 성진 씨는 정말 혼자가 될 거예요. 은경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경이의 넓은 마음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저는 은경이에게 선택을 맡겼습니다. 결국 은경이는 성진이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진이는 은경이에게 더욱 미안해하며 더욱 성실하게 살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성진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움과 상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 성진이를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에서 사라진 흔적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성진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제 선택에 따랐을 뿐이니까요. 제 옆에는 이제 은경이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은경이가 제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살아갑니다. 어쩌면 인생은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남이 되고 남이었던 사람이 가족이 되는. 씁쓸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도 은경이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성진이와 마주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성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운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이 된 가족 혹은 가족이 된 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